오늘 이슈 팔로우의 주제는 바로 이것으로 잡아봤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삼성 SDI 행보에 주목해보자. 핵심은 미국과 전고체 이렇게 좀 얘기를 잡아봤는데요. 네.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시장에서 일부 2차 전지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는데 그쵸? 바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한농화성, 그리고 이수화학 이런 종목들, 동화기업까지 오늘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그 이후에는 삼성 SDI가 있었죠. 네. SDI가 우리 꿈의 배터리, 이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좀 앞장서 나가는 모습이었고 여기에 계속해서 좀 투자도 더욱더 확대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이쪽으로 확실히 좀 수급이 몰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삼성 SDI가 재무적인 안전성 이런 부분들이 좀 장점이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있는 돈 갖고서 뭔가 삼성이 이제 돈을 좀 드디어 풀어라. 움직이는 것인가 네. 또 이렇게 생각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래서 이 삼성 SDI의 투자가 점점 늘어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주가가 과연 영향을 입으면서 같이 가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박준현 운영력께서는 주가의 반전, 삼성 SDI로부터 시작될 수 있을까요? 쉽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쉽지 않다. 예, 그리고 김진환 전문가는요? 삼성 SDI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당분간은 그래요? 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지금 반전이 사실은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 네. 필요해요. 맞아요. 필요해요. 근데 네. 삼성 SDI만큼은 잘 되지 않겠다라는 부분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운용령님 얘기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예, 일단 반전이 쉽지 않다는 것 자체는 삼성 SDI 독자적으로 반전하기 쉽지 않는 거거든요. 같이 가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2차 전지 전기차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 지금 급격히 지금 유축이 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산업 자체가 돌아서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디까지나 삼성 SDI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개인적인 밸류로 보면 주가 참 안타까워요. 그렇지만 대장주가 LG 에너지 솔루션이지 않습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야지 따라가는 쪽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반전은 쉽지 않다.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렸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삼성 SDI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안정적인 성장주다. 야, 좋은 거 다 가져가네요. 일단은 안정성도 있고 성장성도 있고. 그렇죠. 일반적으로 성장주 같은 경우는 안정적이라는 걸 쉽게 넣기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네. 초기 단계 같은 경우는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성장주 측에서는 삼성 SDI는 재무 내용 자체도 상당히 안정적이고 투자도 계속적으로 진행이 좀 되고 있지만은 외부의 자금 조달을 하지 않고 자체 자금으로 계속 자금 조달을 통해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SK온은 대규모 외부에서 지금 자금 조달을 해가지고 그다음 또 SK온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증자까지 했지 않습니까? 외부 차입통의 증자를 통해 가지고 자금 조달하고 있지만은 삼성 SDI는 자체적인 자금을 통해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측면에서 안정적이다.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은 그 시장 이슈 자체가 삼성 SDI가 투자 부분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좀 투자 자체가 적극적으로 전환되면서 그에 따른 어떤 시장의 반전을 예상하고 있지 않냐 그런 어떤 부분도 있는데 일단은 투자가 어느 정도 진행이 좀 되느냐. 작년도 삼성 SDI가 보니까 한 4조 3천억 정도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2022년도는 아마 2조 한 3천억 정도 좀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늘려가고 있는 거네요. 늘려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올해 전망치가 이제 작년도 4조 3천억인데 시장에서는 일부에서는 5조 원 얘기도 하고 있는데 대체로 6조 3천억에서 6조 4천억 정도 투자를 한다니까 작년 대비로 본다면 50% 정도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보면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 자체는 삼성 SDI만 투자하는 건 아닙니다. 예컨대 작년도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삼성 SDI가 4조 원 투자할 때 LG 에너지 솔루션은 7조 원 투자했어요. SK온도 제가 알기로는 5조 6조 원 투자했어요. 그러니까 빌려서 하는 만큼 규모는 더 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투자를 확대한 이유 자체가 그동안 삼성 SDI가 투자를 상당히 보수적으로 했거든요. 예, 충분히 좀 간을 보았다라는 그렇죠. 생각도 투자를 하고. 다른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삼성 SDI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때 상당히 신중하게 투자를 했어요. 근데 이제 작년도부터 투자를 하반기부터 늘리기 시작을 했고 이제 올해 더 이제 규모를 늘린다 그러니까 투자 확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정도인데 제가 보기에는 어디까지나 국내 배터리 3사로 본다 하더라면
수유장고라든가 캐파로 봐서는 LG 에너지솔루션이 압도적인 1위고 그다음에 SK온이 2위고 삼성 SDI가 3위권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투자다.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 투자를 어디에 하느냐가 좀 중요한데 삼성 SDI가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 자체가 지금 북미 쪽이거든요. 특히 작년도에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적용을 받으면서 삼성 SDI는 하나도 적용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북미 쪽에서 생산을 전혀 안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작년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수혜를 좀 받는 LG 에너지솔루션이라든가 SK온을 보면서 상당히 지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지금 전기차 업황 자체는 알다시피 급격히 유축되고 되면서 일부 LG 에너지솔루션이라든가 SK온 같은 경우는 투자 규모 자체를 좀 미루고 있는 쪽인데 예. 누리고 있을 때 삼성 SDI만큼은 북미 쪽에서 지금 내년도에 북미 쪽에 투자하고 있는 GM이라든가 특히 스텔란티스를 중심으로 합작법인 자체를 당초 예상보다 지금 6개월 정도 앞당겨서 지금 조기 가동을 시킨다 그러거든요. 약간 그거 키 맞추기 아닐까요? 그런 부분도 있죠. 네. 앞서 얘기했다시피 미국 쪽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수혜를 좀 받는 걸 옆에 경쟁사들이 좀 다 보고. 하긴 하고 네. 거기에 지금 투자를 집중을 하고 있다. 북미하고 그다음에 예사가 이제 유럽 법인 쪽에 헝가리에 공장이 있거든요. 헝가리의 커파 증설,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쪽에 저 법인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북미, 유럽 쪽에 헝가리, 말레이시아 법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투자가 좀 진행이 된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이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투자하는 것 자체가 작년도에 삼성 SDI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자체가 그동안 합작법인과 관련된 어떤 그 사례가 별로 없었었어요. 네. 합작법인을 한다면 2022년도에 스텔란티스와 일공장 합작법인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작년도 그 표를 보시게 되게 되면 4월 달에 이제 GM과 합작법인 설립을 네. 이렇게 맺었고 그다음에 스텔란티스와 이 공장을 작년 9월 달에 또 맺었어요. 그리고 또 하반기 때 현대차라든가 볼보를 통해 가지고 배터리 공급 계약을 좀 맺었으니까 이제 확인이 좀 되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가 나섰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그 배터리와 관련된 그 밸류체인과 관련된 쪽에 투자를 좀 많이 했어요. 직접적인 투자도 있지만은 그 직접적인 지원 지분 투자를 통해 가지고 이것도 예. 표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대체적인 2차 전지와 관련된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국내 쪽의 폴리플러스라든가 STM 그다음 리튬 중국 쪽의 리튬 광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에코프로 EM 쪽에 양극재 쪽에 그 지분 관련 투자라든가 구색을 맞추고 있네요.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뭐 필드 에너지와 관련된 2차 장비 회사 투자라든가 예. 성일 하이텍과 관련된 배터리 리사이클이라든가 이런 쪽에 직접 나서기보다는 근데 최근 들어서 울산 공장에 4천억 정도의 투자를 해가지고 양극재 같은 경우도 직접 생산하면서 내재화 쪽에 투자를 많이 다져왔거든요. 네. 이런 어떤 부분 때문에 이때 여기에 이제 자금이 좀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투자가 더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 SDI 하게 되게 되면 시장에서 오늘 삼성 AC는 못 올랐지만 전고체와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이슈 스페셜티라든 관련 종목들이 오늘 상한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전고체 얘기가 나오게 되면 삼성 SDI거든요. 맞아요. 이미 그 전고체와 관련해 가지고는 국제가적으로 삼성 SDI가 이미 오래전부터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해 가지고 국가에서 자금 지원을 받으면서 기술 개발에 가장 배터리 3사 중에서 앞선 쪽에 어떤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다고 좀 보고 있는 쪽이고 작년도에 아마 4분기 때 11월 달인가요? 그 배터리 관련 시범 생산해가지고 생산해서 그렇죠. 양산이 된 거예요. 양산과 관련된 이제 양산 테스트 제품 CF이죠. 정도? 테스트 제품을 고객사한테 테스트를 의뢰했다고 그러니까 네네. 거의 최종 단계? 최종 단계 이제 예. 테스트 과정이니까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쪽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전고체가 시장의 이슈인데 예. 전고체가 시장에서 이슈화 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래 걸릴 거라 전망입니다. 일단은 2035년도 정도 가면 32조 원 정도 시장을 얘기를 하니까 현재 지금 참고로 배터리 3사가 지금 수주를 받아놓은 게 지금 약 1,000조 원이지 않습니까? 네. 2035년도에 전고체 배터리 시장 자체가 32조 원 정도 열린다는 거니까 그걸 감안하면 아직은 전고체 시장 자체는 먼 미래고 이게 2035년도에 32조 원이면 전체 네네. 현재 배터리 3사가 수주받아놓은 게 1,000조 원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너무 전고체와 관련된 부분 자체는 시기가 빠르다. 그럼 배터리 자체를 전고체 배터리 자체를 뭐 꿈의 배터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최소한 2030년도 정도 가야 되는 거고 또 전고체 배터리 자체가 정말 이제 아주 비싼 차에만 들어간다는 쪽이거든요. 초기에는. 그렇죠. 하이엔드급. 그렇죠. 1억 이상짜리 네. 고급차에 들어간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네네. 부분이
시장에 수요가 형성돼 가지고 특히 삼성 SDI와 관련해가지고 관련된 종목들, 이수 스페셜 케미칼이나 관련 종목들이 전고체가 실적으로 뒷받침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관련 종목들은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테마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고 삼성 SDI 측면도 전고체가 관련된 주가가 반영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다.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다만 이제 삼성 SDI를 한 말로 얘기하면 앞서서도 얘기했다시피 배터리 3사 중에서는 정말로 실적 안정성이 뛰어난 회사다. 거의 실적 변동이 없어요. 꾸준하게 2조 원 내지는 영업적 측면들이 계속 전개되고 있고 이번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SK온 같은 경우는 실적이 상당히 변동성이 컸거든요.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삼성 SDI는 상대적으로 컨센 대비해서 20% 정도밖에 실적 하향 조정되지 않았어요. 네네. 꾸준하게 실적 좋게 나오는 안정적 성장주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삼성 SDI 주가가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긴 하잖아요. 네. 더 내려갈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매수를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부족하다고 보세요? 예, 저는 뭐 주가는 안 내려간다고 봅니다. 내려가지는 않지만 엄청 싸고 매수 참- 타이밍으로는 아직 이게 없을까요? 저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배터리 3개 회사를 본다 한다면 삼성 SDI가 저는 상승률이 훨씬 현재 밸류를 보면 높아야 된다고 봐요. LG에너지 솔루션보다. 네. 이게 제 생각도 그런 게 아니라 애널리스트들이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목표 주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목표 주가가 낮은 데가 48만 원이에요. 평균이 50만 원입니다. 올해 12개월 목표 주가가. 가격은 비슷하잖아.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30만 근데 원이니까. 삼성 SDI는 어떠냐? 가장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가 낮은 데가 50만 원이고 높은 데는 80만 원입니다. 평균 60만 원이에요. 이게 삼성 SDI가 주가 가야 되는데 문제는 시장에서는 네. 요즘 2등주는 잘 안 봅니다. 그러게요. SK온은 거들떠 보이지 않잖아요.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맞아요. 잘 안 보여. 예, 그 부분이 삼성 SDI의 안타까운 부분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뭔가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더 뭔가 그 파격적인 다이나믹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삼성 SDI입니다. 자, 그리고 김진환 전문가께서도 거의 같은 맥락으로 얘기 좀 해주셨는데 어떤 관점인지 좀 추가로도 더 들어보고 싶어요. 네, 뭐 셀업체들이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뭐 이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삼성 SDI 그다음에 뭐 SK 쪽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이쪽이 다 보면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뭐 지금 양극재 업체부터 해서 2차 전지 섹터가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지금 추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뭔가 어떤 반등의 어떤 요소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좀 없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지금 차트체도 별로기 때문에 지금 우선 당장은 추세적으로도 다시 뭔가 반등을 하려면 뭔가 모멘텀이 필요합니다. 뭐 저희 항상 얘기했던 뭐 양극재 뭐 관련해서 리튬 가격 어떤 상승이나 아니면 글로벌 전기차 수요의 어떤 다시 뭐 증가를 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뭐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셀업체들의 동반 상승이 삼성 SDI 주가에 영향을 좀 끼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뭐 저 PBR 관련해 갖고 저희 뭐 이슈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뭐 PBR 쪽으로도 봐도 이때거든요. 2.68 정도 때인 것 같은데,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뭐 4 내지는 5 정도 PBR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평가되는 어떤 이슈는 확실히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주가적으로 추가적인 어떤 상승 같은 경우에는 좀 모멘텀이 필요하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대신에 뭐 저희가 뭐 삼성이 하면은 삼성 유관 기업, 관련 기업들, 예, 부품 하청업체들이 좀 상당히 뭐 강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솔브렌 홀딩스 같은 경우에 뭐 전해질 쪽으로 좀 상승이 나왔는데 삼성의 어떤 투자 관련해서 상승이 나왔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차라리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삼성이 이번에 뭐 설비 투자 관련해서 좀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뭐 지난해 4조 원 이상의 설비 투자를 집행했는데 뭐 올해는 좀 더 좀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 그래서 뭐 6조에서 6조 원대 정도의 어떤 추가적인 설비 투자 그런 뉴스가 좀 나왔었거든요. 특히 이제 북미나 어떤 유럽 같은 경우에 이제 배터리 증설에 이제 나설 것이라고 하는데 저희 운영위원께서 하셨지만 투자에 좀 상당히 보수적이었습니다. 이 캐파 투자에 대해서 삼성 SDI가. 근데 이번에 뭐 설비 투자를 좀 증설 많이 늘린다고 하니까 네. 뭐 관련주들이 좀 오히려 더 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특히 이제 전해질 쪽에 이제 엔캠이 상당히 뭐 강세였지 않습니까? FE50법으로. 그래서 솔브렌 홀딩스는 상당히 좀 뭐 동아기업 같은 그런 나머지 전해질 기업들은 조금 추세가 그렇게 뭐 엔캠처럼 강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가는 거 보면은 삼성 SDI 향이 솔브렌 홀딩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뭐 상당히 오늘 솔브렌 홀딩스의 주가 상승에 좀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설비 투자 같은 경우에는 즉 2021년에 2조 원대였다가 2022년에 조금 더 증가해서 2조 5천억대, 그 다음에 2023년 4조 3천억, 그 다음에 이제 올해는 6조 원대로 설비 투자를 이제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설비 관련해서 장비주 관련해 갖고 관련주들이 좀 움직일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2025년 정도에 그런 전기차 성장 어떤 시기에 대한 선제적인 어떤 대응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때 어떤 반등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 섹터에. 그렇기 때문에 뭐 올해 만약에 보신다면 셀업체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정도 때부터 반등이 좀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뭐 에코프로 관련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그때부터 어떤 리튬 가격의 어떤 반등세라던가 실적 어떤 모멘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셀업체, 그다음 2차전지, 양극재 이런 쪽은 2분기 뭐 좀 더 앞선다면 한 3, 4월 그 정도부터 좀 반등을 좀 보시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삼성 SDI 관련해서도 전고체 쪽으로도 이게 상용화 관련해서 셀업체줄, 그 글로벌 셀업체 중에서는 가장 앞선 기업이 삼성 SDI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전고체 관련 뉴스들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삼성 SDI가 또 이제 전고체 쪽에 이제 시제품을 이제 작년 하반기에 샘플을 이제 생산을 시작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뭐 상당히 뭐 강세입니다.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그런 종목들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근데 나름대로 또 실체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 전고체 관련, 이 전고체의 어떤 상용화 같은 경우엔 2027년도 정도를 이 업계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2024년이기 때문에 거의 3년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대감으로 지금 뭐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작년에 뭐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처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실적적으로 어떤 숫자로 증명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기대감으로 오르는 그런 부분이라서 뉴스 같은 거에 좀 많이 좀 반응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면 뉴스를 차라리 뉴스에 따른 어떤 매매를 보시는 전략이 좀 나아 보이고요. 특히 뭐 지금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당히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너무 단기간에 어떤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투자하는 데서 조금 좀 유의를 좀 하시면 좋겠고요. 근데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이 고체 전해질 원료인 이 황화 리튬을 생산 판매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황화 리튬이 양산에 있어서 가능한 업체가 지금 국내에서는 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거든요. 그래서 관련주로 만약에 보신다면 특히 삼성 SDI 전고체 쪽으로 보신다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정도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다음에 뭐 테마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농화성이 좀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농화성 정도 같이 보시는 전략,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 SDI의 어떤 이 설비 증설 관련해서는 솔브렌 홀딩스가 뭐 관련주이기 때문에 삼성향이기 때문에 이 세 종목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 말씀 잠깐만 제가 이해하기 위해 정리하자면 삼성 SDI와 관련된 대주제가 지금 투자 관점에서 어떠냐이기 때문에 네. 삼성 SDI를 투자하는 것보다는 오늘 움직였던 종목들에 대해서 투자하는 게 뭐 매매 관점이든 조금 긴 관점에서도 괜찮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뭐 네. 저희가 뭐 삼성이 뭐 로봇을 한다고 하면은 삼성전자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맞아요. 로봇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네, 뭐 맞아요. 기타 SPG 투자하는데, 뭐 이런 종목들이 오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어떤 테마군을 형성해서 실적과는 전혀 상관없이 뭐 솔브렌 뭐 한동화성이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전고체 관련 기업들이 뭐 상승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매매 관점에서 접근하신다면 추세가 별로 좋지 않은 삼성 SDI보다는 네. 이런 테마주 쪽으로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문가님께서는 세 가지 종목을 또 조금 더 짚어주셨거든요. 네. 솔브레인 홀딩스, 한농화성,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을 수혜주로 좀 짚어주셨는데 그럼 박준현 운용위원님께서도 어떤 종목 보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삼성 SDI는 저는 뭐 주가 장기 투자 현재 네. 주가는 거의 뭐 바닥권이라고 저 보고 있는 쪽이고요. 장기로. 다만 앞서 이제 얘기했던 추세 반전은 안 나온다. 단기 완만한 상승이고 등락 구간이다. 예, 그런 쪽이고 또 전고체와 관련된 쪽은 앞서 이제 단기 테마로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네. 대표적인 종목이 관련 쪽은 항아리튬이 가장 큰 재료이기 때문에 그 기술력 갖고 있는 회사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밖에 없어요. 이수 스페셜 케미컬 오늘 상한가 같지 않습니까? 네네. 이건 트레이딩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거 실적 찍히기 위해서는 2030년 넘어가야 됩니다. 그때까지 변동성이에요. 오늘 상한가 혹시 갖고 계신 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28만 원대 정도 팔고 뭐 계속 등락 과정을 통한 매매를 해야 되지 않겠다 생각이 좀 되고요. 네. 그다음에 좀 장기적으로 안정적 투자한다 한다면 삼성 SDI가 투자와 관련된 종목 쪽에 제가 보고 있는 쪽은
상시 EDP라는 회사거든요. 이거는 뭐 주가가 워낙 가치 성격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쪽인데, 왜냐하면 삼성 SDI가 투자가 북미 쪽에 투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예. 앞서 스텔란티스가 1공장, 2공장이 들어선 게 그 아이오와 주인가요? 그쪽 주인 걸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규모 공장이 들어갔는데, 아니 근데 이게 아직 공장 가동이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내년도부터 본격 가동되거든요. 2025년도에 이제 실적들이 폭발적으로 증가된 회사들이 여기에 이제 삼성 SDI의 그 법인이 들어가는 회사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삼성 회사 밸류차인 회사 자체가 상시 EDP하고 신흥 SC예요. 근데 상시 EDP가 제가 알기로는 축구장 6배 크기에 땅을 그 옆에 스텔란티스 공장 1공장, 2공장 들어가는 땅을 매입을 해서 공장을 짓고 있어요. 원통형 캔과 관련해가지고. 네네. 그래서 저는 2025년도 이후를 본다 한다면 상성 EDP 자체가 지금은 부진한데 실적 자체도 작년도 거의 최대 실적이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전혀 주목을 못 받고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상시 EDP 정도 주가는 지금 행보하고 있지만은 길게 볼 필요가 있지 않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삼성 SDI의 투자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주변 종목들이 오늘 또 이렇게 움직임이 있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진환 전문가는 3가지 종목입니다. 솔브레인 홀딩스, 한농화성,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그리고 박준현 운용력께서는 겹치는 종목이 하나 있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있고요. 상신 EDP 이렇게 2종목 말씀을 드릴 테니까 관련된 종목들 잘 지켜보시다가 타이밍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